네, 반려동물의 호스피스, 과연 안락사가 정답인가? 라는 좀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한번 갖고 대화를 해볼 생각으로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수의사로 임상 수의사를 한 지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저희의 20대, 30대를 다 동물병원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내보려고 시간을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이제 40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경험들을 가지게 되다 보니 그 경험, 제 생각 한 번 정도는 우리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드라마를 한 개 봤어요. JTBC에서 했었던 초콜릿이란 드라마였었는데, 거기서 대사에 굉장히 와닿아서 지금 남은 생각됐던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쪽에 간호사분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많이 울렸고, 저 역시 분명히 사람 병원과는 분명히 다른, 저희도 이제 동물병원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칩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동물은 좀 더 수명이 짧아서, 애기였던 것 같았던 우리 아이가 어느새 7세가 되어 있고 이제 중년형이래 라고 생각했더니 어느새 10세가 되어 있고, 어느새 이제 좀 잘 산책도 싫어하는 12세가 되어 있고 15세가 되어 있고, 야, 요즘 강아지들은 20살까지도 산다는데 하면서 함께 20살을 갈 거라고 막연히 믿지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거기까지 함께 못하고 빠르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서 갖는 상실감,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그 보호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턴, 진료수의사, 팀장, 과장, 부원장, 이제 원장이 되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점점 중환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중환자와 노령견 환자, 많이 아픈 데가 많이 있죠. 만성 질환들도 많이 있고, 근데 큰 병이 거기에 또 겹쳐서 와요. 그렇다면 병 하나만 바라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바라봐서 과연 아이한테 가장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는 뭘까? 그걸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함께 그런 호흡으로 10살에 만났던 애가 17살이 되고 18살이 돼서 보내준 경험도 있고, 그랬을 때 사실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그런 경험은 엄청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보호자님들이 아이를 느끼시고 정말 가족으로 확연히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그 과정을 같이 가는 거는 저한테도 의사로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저의 생각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어요. 질환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아이가 너무 힘들 때 보면 지금 이거를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정말 가족들에게 좋은 일인지, 내가 수의사로서 뭔가의 선택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게 정답에 가까운 거야 라고 만들어지고 나면 또 한 번의 어떤 경험이 그걸 깨게 만들고 하더라고요. 각자 수의사마다 사실 안락사라고 말하는 건 저희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안락사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정확히 아이를 들여다보았느냐, 부담되는 마취가 포함된 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아이를 정확히 바라보려고 했느냐, 그래서 진단과 아이가 이러한 상태로 아픈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느냐, 그렇다면 반려동물에서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한 상태란 과연 어떤 상태이냐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화두의 기본적인 시작점일 것 같은데요. 호스피스는 사람과 다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난치병,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악성 종양이다 해서 악성도가 충분해서 더 이상 어떤 회복으로 가기는 어렵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고 통증을 조금 더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치료, 처치를 동반한 시간, 그런 것들이 호스피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호스피스 치료는 꼭 동물병원 내에서 입원을 해야만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호스피스 치료는 결국 보호자가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알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호스피스 치료가 들어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뭔가 진단을 명확히 받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마취 검사가 포함된 검사들은 사실상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전 단계의 검사들은 꼭 자세히 확인을 하셔서 먼저 우리 아이가 정말 증상이 너무 심해서 죽을 거야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이후에도 충분히 일시적인 부분의 치료만으로도 급성 단계만 넘어가면 충분히 잘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혈액을 포함한 어떤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무서웠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 아이가 분명히 근데 방금 말한 그런 증상들이나 호흡이 너무 나쁘거나 정말 계속 식욕 부진이 오래돼가지고 컨디션 저하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꼭 먼저 좀 보다 나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검사를 잘 들여다봐서 아이가 이제부터 어떤 치료와 처치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결국 남은 시간은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주만이더라도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으면서 2주를 준비해서 아이를 보냈을 때 보호자님과 함께 할 때와 정말 아이가 급하긴 상태로 와서 정말 아무것도 못 해보고 정말 손도 못 쓰고 하루 이틀 내로 바로 보내게 되는 경우는 정말 그 마음의 준비라든지 소중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정확한 검진으로 어느 정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을 정확히 받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 검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예후, 저희가 말씀드린 2주,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시간을 알았다면 그 마지막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차나 휴가를 이용해서라도 정말 가족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그 시간을, 마지막 시간을 우리 아이와 함께 최대한 정말 꽉 차게 보낸다면 사실 1년 동안 함께 있어도 겨우 밥 주고 화장실 치워주고 와서 한 번씩 쓰담쓰담 해주고 간 거밖에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바쁘셔서. 그랬을 때는 그 2주의 시간만 있더라도 그 시간이 꽉 차서 하면은 훨씬 아이와 마지막 시간을 풍족하게 아름답게 보내는 시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생기는 통증,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병원을 이용해서 하루 이틀을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산소나 수액 처치를 받고 간다든지 약물이나 주사를 통해서 통증 경감 처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더 의미 있는 호스피스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4시간 동물병원을 활용하자면 사실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아이들이 짖고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같이 있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럴 땐 야간이나 이런 타임은 호텔식으로 밤에 잠깐 맡겼다가 아침부터 다시 시간을 보내서,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괴로운 시간이라면 무조건 늘리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닐 거고요. 참 어려운 주제고 무조건 끝까지 함께 해야만 정말 최선의 보호자고 가장 좋은 보호자였다라고 기억에 남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어떤 질환에 이완되어 지금처럼 힘들어 하는지를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그 질환을 해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마지막 단계에 정말 그 통증이 더 이상 컨트롤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가족과도 모든 교감을 다 나눴을 때, 물론 끝이란 없겠지만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식욕과 보호자의 교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통증이 빠져서 허우적될 때, 이럴 때라면 사실 저희들도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와 인사를 통해서 아이를 보내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일단 먼저 아이를 확실하게 잘 들여다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가족들이 충분한 상의를 갖고 남은 시간의 예우에 대해서 충실하게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시간에 호스피스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치의 선생님과 끊임없이 상의를, 다소 저희를 지치게 할 정도로 전화를 주셔도 괜찮아요. 많이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를 계속 끊임없이 하시고 새벽에도 전화를 주시고 괜찮습니다. 왜? 그 시간은 돌아오진 않으니까요.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진료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상실감이 크게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희들도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는 한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도 해요. 저희들도 감정적으로 계속 쌓이는 직업이다 보니 저도 3년 전에 뭐 이렇게 좀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그때 아니면 보낼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족분들은 그거를 참 충분히 이해하고 아이가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받고 떠났다는 느낌을 받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 마지막까지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하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소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호스피스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호스피스 치료가 다가왔을 때 어떤 마음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최근 본 드라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 감흥이 준 부분도 있어서 이런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족분들과 건강히 오래 지내는 시간이 당연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